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밤사이 비트코인 가격은 27K에서 26K로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째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하락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코인 시장과 자산 시장을 둘러싸고 각종 위기들이 5월 달에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봐야 되는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고래들의 움직임이 그 일주일 동안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고래들이 움직임이 없고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굉장히 말라 있는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변동성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일주일 내내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저희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점검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보게 될지 저희가 견뎌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K에는 매도벽이 쳐져 있고요. 또 25.8K에 강한 매수벽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5.8K, 26K와 그다음에 25K 사이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매수벽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특이점으로 퍼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동성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롱 포지션이 2023년도 들어서 두 번째로 많이 청산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적은데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되고 세력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거의 다 이룬 그런 것들이죠. 미국에서 덤핑을 한다라는 그 이슈로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면서 유동성도 더 말라가게 하고 롱 포지션을 청산시키고 굉장히 원하는 것들을 다 가져간 그런 장이었고요.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들을 많이들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사실 비트코인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이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진 않은데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비트코인에 비해서 더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 것도 많이 없는데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비트만 가지고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알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보유를 하시기 때문에 더 크게 하락이 와닿는 그런 장이었고요. 이게 실제로 지표로도 계속 찍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월 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 말라가고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이 지점에서 내가 그냥 던져버려야겠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지점은 2023년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략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말려가지고 매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손절 라인이어서 본인이 전략적으로 매도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지점인 게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도를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게 뭔가 계속 밀려서 심리적으로 매도를 하는 건 아닌가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있었어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파생하는 위기들이 해석이 다양한데 일단 보시면은 PPI 지표가 발표가 났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고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페드에서 볼 때 이 PPI를 많이 보게 되는데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2%대로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도 더 많이 빠졌고요. 다만 이제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예상보다도 더 많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경기 침체가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다다르고 있다. 어제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은 잡혀가고 있는데 뭔가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난 걸 보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사실 머리가 아픈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부채 한도 상향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랑 경제적인 이슈가 모두 이제 더해지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공화당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부채 한도를 상향을 하는데 조건으로 내년도 예산을 20% 삭감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년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화당에서는 돈을 많이 풀지 마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풀려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부채 한도 상향 이슈가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룸을 운영할 정도로 이 부채 한도 상향 이슈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21일부터 계속 워룸을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뭐냐면 부채 상향 한도 이슈가 5월, 6월 계속 영향을 이 코인 시장이나 자산 시장에 줄 거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행 위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는 팩웨스트 은행에서 가격이 굉장히 하락을 했어요. 은행 위기가 계속 또 드러나고 있으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22% 하락을 했고, 이런 것들은 은행 위기가 있을 때 지표로 계속 찍혔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하지만 특이점으로 은행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행 내러티브가 있어가지고 은행의 위기가 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디커플링이 일어나지 않고요. 은행 위기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점으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은행과 관련되어 있는 비트코인 내러티브가 사실은 은행들이 더 많이 터지면 비트코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건 아닐까 좀 걱정이 되고 있고요.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이 은행 위기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은행주 공매도 시장 조사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은행 이슈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표로 지금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제이미 다이먼은 이런 것들을 공매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언제였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공매도 금지하면서 은행 공매도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더 하락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재현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간 그런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있고, 더불어서 지금 뭐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의 지표들을 좀 보면은, 그러니까 2008년도 이후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이제 도산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경기 침체뿐만이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지표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오히려 자산 시장 중에서 더 민감한 이 코인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락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비트코인을 이제 숏하는 세력들이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숏 세력들이 몰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27K, 28K 계속 숏이 물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시장에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뷰가 숏에 굉장히 몰려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반전이 있기 전까지는 뷰가 계속 이렇게 숏에 몰려 있는 것들을 5월 달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서 트레이딩이나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에 굉장히 많이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사실 장이 좋아지면 이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 같기 때문에 장이 좋아졌을 때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바이낸스나 혹은 뭐 거래소의 위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본인들이 이제 보유를 하려고 거래소 밖으로 빼놓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장이 일주일 동안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긴 한데, 부정적인 부분 이렇게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거는 사실 뭐 개인이 뺀 것보다도 바이낸스 콜드 월렛에서 다른 곳으로 이체를 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는데, 어쨌든간 이렇게 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말라가고 있다, 이런 건 뭐 유동성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지표로 밝혀졌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하이 하드포크 이후에 이더리움이 계속 이제 물량이, 처음에 상하이 하드포크가 끝나고 물량이 이제 좀 예치가 된 게 줄어들고 있다가 그 뒤에 이제 다시 상하이 하드포크 때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치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그 민코인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뭐 거래도 많이 하고 하면서 가스피가 엄청나게 늘었고, 그러면서 이자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미쳐가지고 많이 스테이킹을 하고 있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이더리움이 굉장히 디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있고, 또 더 많은 양의 스테이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장이 다시 반전이 되면은 이더리움이 거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원래이시죠. 페이팔과 이제 제휴를 해가지고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코인을 법정 화폐로 살 수 있게끔 지금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긍정적인 부분이고,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비트코인이 계속 일주일째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뭐 27K로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27K 밑으로 내려오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 횡보하는 원래 26K에서 25K 횡보하던 그 지점까지 내려오게 됐는데 이게 조금만 더 지속이 되면은 200주 이동평균선하고 맞닿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와봤고 200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지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내려가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거쳐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그래서 26K와 25K 요 지점 같은 경우는 200주 이동평균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5월은 어찌됐든 간에 계속 안 좋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일주일째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고 알트코인은 거기에 덧불어서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장이 다시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희망을 보면서 이제 코인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이런 변동성은 사실은 멀리 가야 되는 지점에 늘 말씀드리지만 극히 일부기 때문에 지금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같이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